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히 말한다. 여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좋지 묻지마 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정현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이제 상간자가 누구인지 잘 특정되지 않을 때 사실 조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명 이름을 알았을 때 이 사람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특이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 통신사에다가 핸드폰 번호 넣어가지고 사실 조회하는 건 되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거는 논외로 하고 다른 것들 좀 알려드릴게요. 다른 것들은 제가 뭐 해봤냐면 그 은행 계좌번호를 아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남편이 어떤 수상한 번호로 입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체를 해가지고 그 계좌번호가 뭐 메모장에 있다던가 해서 계좌번호 아는 경우가 있는데 계좌번호 알면은 그 은행에 사실조회하면 여자 익히 가입된 계좌주 명의자가 나와요. 그거는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냐면 정보를 모르는데 계좌번호만 아는 경우가 좀 흔치 않아서 안 했는데 그래도 우연한 계기로 계좌만 알고 있다. 그러면 그걸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또 핸드폰 번호는 모르는데 카톡 아이디만 안다. 아이디만 아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아이디를 가지고 카톡에 로그인 조회를 하면 돼요. 카톡 회사에 사실조회 하면 그것도 인적사항이 나와요. 가입된 인적사항이. 그리고 출신 고등학교 대학교를 안다. 뭐 인적사항을 핸드폰 번호 같은 건 모르는데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라든가 대학 동창이어가지고 그 이름하고 출신 대학교 고등학교 안다. 그럼 그 학교에다가 사실조회 하면은 몇 년도 뭐 대략 성년 동창이니까 남편이랑 같은 연도 그렇죠. 졸업생이고 거기 이름이 뭐 몇 개 다른 거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회신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인적사항, 주민번호 그리고 이런 어떤 것들. 기관에다가 사실조회 뭐 기관에 얘가 뭐 근무한다든지 아니면 계좌번호라든지 그런 것만 좀 알면 소속돼 있는 것만 알아도 이제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하면 법원이 이제 그게 이제 범위가 좀 넓으네. 두루두루 할 수 있네. 그 한두 가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관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이제 법원을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소송을 걸어야지 가능한 거니까. 그리고 뭐 네이버 아이디만 안다. 그러면 네이버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좀 약간 특이했던 게 그 잡코리아라고 그 상무녀가 이력서를 등록했는데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잡코리아에다 사실조회 해가지고 그거 나온 적 있었어요. 그래 특이하네. 그리고 최근에 했던 것 중에 안 되는 것도 하나 있었는데 틱톡 아이디만 있는 거예요. 틱톡으로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거에 아이디만 안다. 근데 거기는 해외 회사이기 때문에 회신이 안 오더라고요. 맞아, 해외는 좀 그래서 이거는 누가 이렇게 된다는 어떤 소문을 듣고 의뢰인님이 이제 해달라고 해가지고 해봤는데 안 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런 거 저런 거 내가 최대한 알고 있는 정보 가지고 일단 한번 변호사님이랑 한번 잠깐이라도 상담해보고 가능하다 그러면 일단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일단 뭐라도 이렇게 시작하는 거를 중시하는 사람이지. 저는 제 좌우명 중에 하나가 또 저질러야지 성공한다. 약간 이런 게 제가 좀 지르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집을 이렇게 살 때도 그때 한 2016년, 15년에 한창 떨어졌을 때 그때 질렀거든.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지르는 거야. 용기 내기 내가 살고 싶은 집이어야 돼. 나는 투자 목적이 내가 살고 싶은 집을 해가지고 여기를 내가 들어가야지 해서 딱 사면 거기에 더 올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니까. 왜냐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좀 어렵게 자라가지고 이제 막 단칸방에도 살고 연탄가스도 마시고 이러니까 집에 대한 집착이 좀 강하거든. 집이 일단 좀 괜찮아야 돼.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좀 나이 먹었는데 아직까지 꿈을 놓치지 않아. 또 내가 또 한 군데 염두에 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생을 마감해야 되는데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희망을 갖고 자 그러고 자 오늘의 주제는 그 바람을 피우고 반성 안 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 반성을 안 해 인간들이. 왜 반성을 안 하냐. 일단 바람이다라는 거는 제가 이제 중독이라 그러잖아요. 바람이 뭐 이렇게 뭐 마음 떠난 게 아니라 마음 떠났으면 진작부터 떠났지. 그러니까 아내분이나 남편분 때문에 내 배우자가 바람난 게 아니라 그 상간자한테 빠져버린 거거든. 급성 중독이 된 거. 급성 중독은 마약 중독의 한 3배 정도. 그리고 예전에 2000년대 중반에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서 실험실에서 연구했는데 그 불륜 이렇게 확 빠져버린 불륜의 경우는 코카인 흡입자의 뇌를 단층 촬영했더니 똑같이 나오더라. 전두엽이 손상돼 있더라. 편도체가 망가져 있더라. 그거 있어요. 그거 제가 나중에 어디 캡처해가지고 한번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마약 중독자랑 똑같이 나온다 그래. 그런데 그런 마약 중독자랑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이제 막 전화 상담을 보통 이제 많이 하는데 전화로 아내분이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일까요? 그럼 저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미친놈이 미친 헛소리 오락가락 하는 거니까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그냥 진도만 뽑으시고 의미는 아내분이 추적한 그 증거의 의미를 두십시오. 내가 객관적으로 수집한 증거의 의미가 있는 거지
하루에도 몇 번씩 오락가락하고 나를 가스라이팅 하지 못해 안달난 내 남편 하는 얘기에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네. 우리가 왜 아까운 이 상담 시간에 남편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상간자랑 상간남이랑 아니 상간녀랑 연명하려고 하루하루 관계를 연명하려고 그냥 질러대는 겁니다. 네. 의미 없습니다. 대부분 의미 없다 그래. 큰 그림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가끔은 전략적으로 이렇게 남편이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아내 뒤통수를 때리려고 이렇게 계략을 꾸미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건 제가 귀신같이 찾아내요. 그런 건 제가 얘기해드리지. 아, 요거는 요런 그러니까 이혼을 앞두고 조만간 이혼 소송 들어올 것 같다. 그걸 앞두고 요러한 노림수, 요런 노림수니까 그렇게 한번 대처하시라. 제가 이제 지난 회도 얘기했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상담은 약간 유료긴 한데 뭐 1시간, 2시간씩 하니까 쭉. 근데 이제 10분, 15분 정도 제가 짧게 그 진단해드리는 무료 진단을 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여기 있는 대표번호로 이제 진단을 좀 이렇게 문의하시면 네네. 바로 제가 시간 잡으니까. 근데 이제 글을 하나 우리 카페에다 올려야 돼. 사연을. 올리고선 딱 이렇게 주시면 사연을 미리 올려놓으면 시간도 많이 절약되죠. 그러니까 그런 분석은 제가 잘해드리죠. 네. 아, 요건 남편이 이런 마음이다. 상간녀는 이런 마음이다. 증거가 없으시면 증거는 요렇게 잡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다. 왜냐면 무조건 뭐 흥신소 붙이고 뭐 탐정 붙이고 그럴 필요 없어요. 네. 방법은 많어. 그래서 그거 해도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정 안 되면 미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 15분 정도는 그런 거 정도의 진단은 제가 가능하니까 무료도 좀 많이 신청해 주시면 네. 재능 기부를 제가 할 텐데. 네네. 재능 기부. 그러니까요. 재능 기부. 자,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마약 중독자처럼 전두엽과 이제 이성적 판단을 관장하는 합리적 사고와 이성적 판단,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러는 거가 다 전두엽에서 하는 거거든요. 뇌의 앞부분. 여기가 손상돼 있고 또 위험을 감지하는 편도체, 약간 뇌의 약간 옆부분에 있거든요. 편도체가 손상이 돼 있는데 무슨 정상적인 판단을, 무슨 반성을 바래. 반성이라는 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일단은 중독이라는 거는 정상적인 판단을 못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연명하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반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반성한다 하더라도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이 사람과 내일은 몰라. 계획이라는 건 어차피 계획이라는 건 없어. 하루하루 얘를 못 만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맨날 그 하루하루 연명하는 그런 멘트를 날린단 그쵸. 말이야. 조금만 기다려라. 곧 정리한다. 정리 중이다. 정리 안 하겠다는 얘기지. 정리 중이다라는 게 어딨어. 어떻게 한 번에 끝나냐. 그리고 뭐 같은 회사 만약에 이제 회사 사장인데 남편이 거기 이제 직원인데 바람났어. 내보내라 그러면 얘 없으면 큰일 난다. 내보내면 그냥 얘를 당장 매일 못 보니까 물론 바깥에서 몰래 만날 수 있겠지만 그런 식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도대체 뭐 반성은커녕 하루하루 이렇게 변명하면서 그 관계 이어가는 쪽으로 가는 거고 두 번째는 중독이라는 건 뭐냐면 마약이나 도박이나 알코올 이런 중독이 왜 무섭냐면 중독 자체로 인해서 내가 건강도 잃고 엄청난 그 돈도 네. 잃고 명예도 추락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붕괴되는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중독이 됐다는 거는 그거를 하지 않는 과거의 삶, 내가 현실의 삶이 그거를 원래 안 했던 내 삶은 소소했지만 그래도 아주 괴롭진 않았거든. 네. 그냥 심심한 적은 있었지. 뭐 따분한데 뭐 없나? 그러다가 이제 마약을 하게 됐네. 도박을 하게 됐네. 똑같이 바람이 났네. 갑자기 막 이 도파민 막 뇌의 그 쾌락을 관장하는 쾌락 물질이 뇌에서 계속 뿜어져 나오면서 너무 하루하루가 행복한 거야. 이제 꿈나라를 걷는 기분이지. 마약 중독자가 그런다 그러잖아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마약을 왜 못 끊어? 그거가 생각나면 미치겠는 거거든. 네. 알코올 중독자도 알코올에 특화돼 버리면 술을 계속 먹어야지 늘 고양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쵸. 거기에 이제 뇌가 학습이 되다 보니까 현실로 그걸 안 하는 거야 어느 날. 그런 정도의 자극이 일상생활에서는 오지 않죠. 그게 평균치가 되는 거지. 그 올라져 있는 자극이. 네네네. 그러니까 현실이 이제 다운이 돼서 지옥이 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그걸 안 하는 현실이 옛날엔 지옥군 아니어도 이제 지옥인 거야. 집에 있으면 미치겠는 거야. 상간녀를 지금 안 만나고 집에 있으면 우울증 걸려.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와. 근데 집에서만 그래. 선택적 우울증이라 그러지. 상간녀 만나면 다시 고양이 돼. 와, 이 맛이야 이거. 마약 중독자 마약 안 하고 있을 때는 막 깔아줘 사람이 막 이러고 막 의욕도 없어.
근데 약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에너지가 뿜뿜 나. 막 돈이 얼마 막 몇백만 원 쓰더라도 내가 약을 구할 수 있다면 그 약을 막 해. 도박 중독자 막 도박하러 가는 순간 막 그것만 꿈꾸면서 하루하루 막 직장 생활을 해. 막 주말만 기다려. 막 경마 이런 거, 막 강원랜드 이런 사람. 막 근데 그걸 못 하게 돼. 주말에 그걸 못 했네? 또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해야 될 때가 됐는데 이걸 못 하네? 미치는 거거든. 우울증 오는 거거든. 근데 아내분은 그걸 우울증이라고 착각하는 거야. 이 사람이 우울하다. 이 사람이 그 중독이 돼가지고 다운돼가지고 우울한 거예요. 선택적 우울증이지. 근데 무슨 반성을 하냐고. 현실이 지옥인데 현실 지옥이기 때문에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현실을 내가 이렇게 부정하면서 비난을 한단 말이야. 이 지긋지긋해. 너랑은 원래 안 맞았어. 너는 아주 그냥 내가 너랑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막 옛날 것까지 다 지옥이 돼버리는 거야. 그게 참 무서운 거거든. 넌 그게 무섭다는 거야. 가게 하는 이유 원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남 거죠. 탓을 하는 거죠. 남 탓을 하는 거지. 남 탓, 그리고 탓. 그렇죠. 이 현실 탓을 하는 거야. 이 현실은 원래 옛날이나 지금은 똑같아. 아내도 그 모습 그대로, 자식들도 그 모습 그대로, 집에 뭐 TV도 잘 나오고, 뭐 아무 직장도 잘 돌아가고 세상은 잘 돌아가는데 자기만 마약에 중독되다 보니까 상간자한테 중독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져 있으니까 현실이 갑자기 TV도 시시하고 아내랑 대화하는 것도 시시하고 애들이랑 노는 것도 재미없고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야. 너무 지옥이야, 집에 있는 게. 이 지옥에서 건져주는 건 상간자밖에 없다. 얘만이 나를 구원해줄 수 있다. 뇌가 오작동 났는데 무슨 반성을, 그래서 반성 안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반성을 안 하는 거를 가지고 왜 그러냐고 저한테 막 괴로워하시는 분 많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하지만 사실 인간이 아니라고 봐요. 인간이 뇌가 고장나서 그런 거라고. 정상적인 그러니까 인간 뇌가 아닌 거지.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거죠. 그쵸? 뭐 제가 바람을 옹호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 인간으로 봤을 때 거기 빠지지 말았어야 했는데 빠진 거야. 그러니까 아내분 탓이 아니야. 남편분 탓이 아니야. 내 배우자가 빠진 거야 거기에 그냥 어쩌다가. 그러니까 절대 자책하지 마시라. 근데 아직도 전 근대적으로 이걸 가지고 당신이 고쳐야 된다. 노력해라. 양비론을 피고 말이야. 아직도 그런 상담을 하는데 내가 너무 막 가서 진짜 한번 그 사무실 한번 싸우고 싶다니까 멱살 한번 잡고 싶다니까 어디 토론을 진짜 어디 한번 하고 싶어. 도장 깨기 같은 거 하러 다니는. 도장 깨기. 근데 내가 또 맞을까봐. 또 거기 또 애들이 떼고지를 걸면 나 또 겁나잖아. 평화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 현실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다라는 거. 그렇다고 이해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바람을 더 강하게 잡아야 된다. 맞아요. 자, 일단 그렇게 마무리하시고 저희 여풍당당 바람취센터 그 카페 제가 쓴 칼럼 많은 분들의 사연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